Now we have a Dr. Chu from Seoul Maria, and he's waiting a long time. Then he will present his practical ERA case in Korea. So I will introduce him to our Korean audience in Korean. 저희 이제 주창우 서울 마리아 진료부장님께서 한국 사례의 ERA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약 10분 정도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창우 진료부장님 준비되셨으면 시작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진행을 안 해서 이제 영어로 들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나가주셔도 돼서 제가 그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From now on, we will only speak in Korean language. So if your modern language is not the Korean, you can leave now. Thank you for your full participation, and then we will back to you by the YouTube link later on. Thank you. 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 마리아병원의 주창우입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연재로 많이 발표를 해주셔서 저도 되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일단 제가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과 그게 이제 임상적으로 선생님들께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practical indication, 제가 실제로 어떻게 진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에비던스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선생님들 진료하시는데 한 가지 뭐 클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세계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굳이 말씀을 자세히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데이터로 현재 12만 케이스 이상이 검사가 이루어졌고 90개국 이상에서 4,000개 넘는 클리닉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검사를 했을 때 약 37%에서 non-receptive로 체크가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pre-receptive로 체크가 되고 약 90% 정도가 바이옵시 한 번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고요. 다음 아시아 퍼시픽 데이터 올해 3월에 나온 걸 보아도 12개 나라에서 500개 넘는 클리닉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2만 샘플 이상의 데이터가 모아졌는데 그 중에서 non-receptive로 체크된 것이 40% 정도로 유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5% 가장 많은 숫자가 pre-receptive로 체크되고 있다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와 그리고 제가 한 케이스가 어떤지를 함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검사했던 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총 440개 테스트를 봤을 때 일단 리셉티브로 나온 경우가 그러니까 얼리와 레이트 리셉티브를 포함했을 때 70% 정도였고 그러니까 프리와 포스트 리셉티브로 나온 경우가 약 29% 정도로 월드와이드 데이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이에 따라 분석했을 때는 특별히 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40대 이상에서 좀 더 리셉티브의 비율이 적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뭐 임상적으로 의미를 크게 갖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더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인데 착상 실패 횟수에 따른 결과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착상 실패 횟수가 3번 이하인 군과 4번에서 6번인 군 그리고 7번 이상인 군을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여러 번 실패한 사람에서 ERA 검사 결과에서 리셉티브로 나오는 비율이 더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윈도우 오브 임플란테이션이 당겨지거나 미뤄지는 얼리 리셉티브와 그러니까 레이트 리셉티브를 포함했을 때 약 60% 혹은 70% 정도에서 정상으로 보였고 한 얼리와 레이트 리셉티브도 그러니까 ET 타이밍을 조절을 하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그러니까 ET 타이밍의 조정 없이 시술이 가능한 경우는 약 32%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좀 더 그러니까 한 번에서 3번과 4번에서 6번을 합쳐서 보았을 때도 일단 6번 이하로 그러니까 착상 실패했던 군에서는 리셉티브가 46%고 이것은 7번 이상 착상 실패가 됐던 군의 32.8%에 비해서 유의하게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일수록 ERA의 시프팅, 윈도우 오브 임플란테이션의 시프팅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고,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검사 결과와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저희 서울 마리아병원이 이제 동대문구에 있어서 동대문구로 표시를 했고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검사하는데 인디케이션을 비교적 아주 내로 인디케이션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검사의 비용이 고가기도 한 것도 있지만 아직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지 아직은 이제 양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종의 이제 나중에 급여 비용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와 충분히 상의해서 이제 인폼드 콘센트가 충분하고 환자가 어리한 경우만을 검사 인디케이션으로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임신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만을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궁 내막에 짝상에 이상이 있을 이상이 보이지 않고 최소 1회 이상 자궁 내시경 검사로 정상을 확인했던 분이고, 매번 최소 모더레이트 굿 퀄리티 엠브리오 이식이 가능했던 분이면서 이전에 RIF에 대해서 워크업을 다 시행을 해서 필요한 예를 들어 면역 글로불린이라든지 로우 몰리큘러 웨이트 헤팔린이라든지 필요한 처치를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배아 이식에 실패했던 분, 혹은 PGTA-로 크로모점이 정상인 배아를 선별을 해서 이식을 하는데도 3번 이상 계속 실패한 분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디케이션이 굉장히 내로워져서 이 사람은 정말로 답이 안 나온다, 왜 착상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포함을 하게 됐고, 이 중에는 많은 수가 정말로 착상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분인데 바이오케미컬 프레그넌시는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케미컬 프레그넌시가 됐던 분에서도 그러니까 윈도우 오브 임플란테이션에 쉬프팅이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겠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는 착상이 안 될 것에 포함을 해서 인디케이션을 잡았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총 35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리셉티브로 나온 분이 그러니까 얼리와 레이트를 포함해도 40%로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이제 얼리 리셉티브가 8.6%, 레이트 리셉티브가 8.6%고 정말로 그러니까 ET 타이밍에 조절을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은 23% 정도로 굉장히 낮았고, 프리 리셉티브가 약 57%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았는데, 나이에 따라서는 이제 통계적인 유의한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40세 이후 같은 경우에는 리셉티브가 15%, 그리고 30대 초반도 18%로 굉장히 낮게 나왔고, 프리 리셉티브가 72%와 69%로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윈도우 오브 임플란테이션의 시프팅이 있었던 것으로 결과가 체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착상 실패 횟수에 따라서 분류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인디케이션이 여러 번 임신 실패를 한 분이다 보니까 3번 이하로 실패된 분들은 케이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4번 이상 실패한 분들만이 포함이 됐었고, 그래서 6번 이하로 실패한 분과 7번 이상 실패한 분을 나눠서 보았을 때 6번 이하로 실패한 분에서 리셉티브가 25%로 나왔고, 프리 리셉티브가 58%, 포스트가 17%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7번 이상 착상 실패한 분에서는 리셉티브가 13%로 나왔고, 프리 리셉티브가 66%, 그리고 얼리 리셉티브가 13%, 포스트 리셉티브가 6%로 나와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결론은 인디케이션을 아주 스틱하게 내로하게 잡는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플레인하게 한 표현을 쓴다면, 이분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뭔가 답이 안 나오는 이상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봤을 때 엔도메트리얼 리셉티비티에 그러니까 윈도우 오브 임플란테이션에 쉬프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의심을 해볼 수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데이터를 환자분들께 보여드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배아 상태도 좋고 처치를 다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착상이 안 되는데, 이 검사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검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실험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상이 있는 경우 착상 시기에 조절을 해서 임신율의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으므로 검사해 보는 것이 고려할 만하다. 그래서 환자 라포가 충분히 쌓이고 어리가 되는 경우에 검사를 시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신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윈도우 임플란테이션이 쉬프팅이 돼서 그걸 조절을 했을 때 착상률이
40에서 50% 사이로 군마다 체크가 됐습니다. 뭐 앞에 결과에서 봤던 것보다는 좀 낮긴 한데요. 이분들이 이전에 최소 4번에서 6번 이상 착상 실패를 했던 분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이후에 착상률이 뭐 40에서 50%라는 것도 충분히 괄목할 만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많은 데이터가 모여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자료가 모이는 것이 아마 첫 번째 내용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바라는 것은 이제 빨리 이제 신율기술 평가에서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환자에게 좀 더,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환자에게 설명드리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인디케이션군을 잡을 수 있다면은 이게 환자의 임신과 예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한 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창우 진료부장님. 발표해 주신 ERA의 한국 증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고 믿고, 그리고 좋은 또 이 결과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디노믹스 코리아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인 이제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ERA 검사가 해외 검사이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저희가 회색지대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상을 통해서 우선 이런 증례들을 많이 남기고 또 이렇게 직접 좋은 케이스를 임상적으로도 성공하신 사례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저희도 양성화하는 쪽에 최대한 저희의 그 집중을 하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저희가 제도화 안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벤트를 소개드리면서 한국 제1회 IVF 스터디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